남아미타불 장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7일입니다. 명절을 며칠 앞둔 시간인데요. 저는 평택 불악산에 나와 있습니다. 불악산은 본래 이름이 불락산입니다. 부처불자 즐걸락자 해갖고 불락산이다, 이제 극락산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지명이 이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짐질 부자 즐거울 낙자 부락산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는 평일에 시간이 날 때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산행을 하면서 연부를 하고 또 그 향공을 하고 내려가곤 합니다. 설날을 며칠 앞두고 이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이 녹음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먹고 사는 것과 정토 수행,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이 명절이 되곤 하면은 이 직장인들이나 이제 그 외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고향에 내려갈 때 아무래도 이제 뭐 돈 걱정이랄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한 2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또 핑계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고향에 못 내려가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이 또 문을 닫거나 또 이제 뭐 영업을 못 하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또 중소기업이나 또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또 명예퇴직식으로 또 이제 퇴사하신 분들도 이제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 먹고 사는 게 막막하다 이런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경제적으로는 지금 그 부동산도 지금 이제 경기가 하락할 것 같고 또 주식 역시 이제 국내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이제 좀 폭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또 침공하느냐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북한이 계속 또 순항 미사일을 또 발사하고 또 중국의 이제 또 부동산이라든가 중국 경제가 또 침체가 되니까 그 여파가 또 상당히 또 우려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참 어려운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코로나 시국에도 선방을 해서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나 또 이 방역 시스템에서 이제 오히려 올라서고 있고 또 이제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이 한국의 위상이 이제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위상이 우뚝 서는 이제 그런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방력이 세계 6위고 이제 경제도 한 10위권에서 8위권까지 이렇게 이제 나날이 이제 국력은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 국민들의 이제 삶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찰 경제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신도님들이 절에 못 오시니까 스님들께서 이제 공양주 보살님도 이렇게 내보내시는 절도 많고 또 스님들이 이 가사를 벗고 이제 일반인 복장으로 뭐 노가다를 한다든지 이런 스님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경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실직한 분도 있고 또 뭐 이제 이혼을 한다거나 또
또 젊은 친구들은 또 취업을 못 하니까 또 이제 고통 받는 분들도 많고 참 이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하여튼 요 고비를 이 코로나가 이제 한 올 상반기만 지나면은 이제 감기처럼 풍토병식으로 이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처럼 감기처럼 이제 함께 공존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 보자면은 이 결국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전생부터 또 현생에 지은 그대로 이제 이 환경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또 지혜롭게 이걸 또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연불행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일에 이제 대인전물 처사에 있어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또 이제 사물을 이제 마주하면서 또 일을 마주하면서 항상 정성스럽게 또 공경스럽게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하면서 또 늘 이제 염불하는 마음으로 늘 참여를 하면서 염불하는 마음으로 오롯하게 해갈 때 이 고비를 넘어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뭐 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 몇 년 전에 이제 부산 홍법사 이제 철화정진을 할 때였는데 이제 서울에 계신 한 보살님이 이제 제 차로 같이 내려가면서 이제 공약물을 가위를 한 30만 원치를 사서 이제 그 부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같이 내려가셔 가지고 그 공약물을 올리고 철화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어 가지고 이제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약물을 직접 이제 사서 또 이렇게 불단에 직접 올리고 굉장히 또 정성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이 철화 정진을 하셨는데 철화를 하자마자 매출이 하루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습니다. 또 이제 한 우리 젊은 연호님이 계시는데 이제 40대 이제 도반님인데 노총각으로 뭐 결혼도 안 하고 또 이제 뭐 히말라야라든지 또 등산을 좋아해 갖고 또 그렇게 자유롭게 좀 또 수행도 하면서 이런 사는 친구였는데 그 도반의 젊은 친구가 갑자기 이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병으로 아마 돌아갔는지 사고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사고로 죽었는데 이 젊은 도반이 그 친구를 위해 가지고 이제 뭐 천도제를 뭐 해줄 형편도 안 되고 해가지고 그때 친구 이름으로 법보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법보시를 했는데 그 통장에 있는 돈 전부를 법보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통장에 남은 잔액이 딱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30만 원 전액을 이제 법보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도반에게는 그 돈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고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그 법보시 공덕을 또 해양해주고 또 그런 우정이라든지 그 자기의 이제 가장 소중한 돈을 이렇게 그렇게 공양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호님은 얼마 뒤에 이제 여 평택에 삼성전자
그 건설 현장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좀 이제 이 고정적으로 이제 일을 안 하다가 그렇게 안정적인 또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연구를 하면서 공양을 한다는 거, 정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액수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정성껏 하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공양을 하고 또 정진을 하고 그렇게 될 때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재벌 기업의 이제 회장님들을 보면은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성숙 큰스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병철 회장님이 젊을 때 이제 성숙 큰스님을 모셔가지고 일주일간 집에서 이제 쉬면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편히 쉬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양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또 뭐 LG 그룹 같은 경우는 절에 시주도 많이 하고 또 절도 지어주고 이제 그런 이제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또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홍라희 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의회라고 해서 이제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불자 학생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장학금을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회 회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 또 그 어머님은 또 원불교 또 신도였었고, 또 이제 저 남원 실상사 불사라든지 그런 또 불사를 또 많이 하시고, 또 홍라희 여사께서는 삼성병원의 숭상 큰 스님이 이제 말년에 이제 입원해 계실 때 그 병원비 1억 이상의 그 병원비를 이제 대납을 해줬다고 합니다. 홍라희 여사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재벌 이제 기업인들도 이렇게 보시를 합니다. 남모르게 보시를 하고 또 그 공덕으로 또 세계적인 기업이 또 되고, 또 이제 손자 3대까지 또 이렇게 이 기업의 이제 오너로서 이제 한국 최고의 이제 이렇게 재벌이 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남모르는 연불수행, 또 공양, 보시, 이런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액수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정성껏 뭐 쌀 한 포대라도 갖고 가서 올리고, 또 돈 10,000원이라도 이렇게 올리고, 그 정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량수 열애 이제 칠화정진 때 이제 회비를 10,000원씩 받아서 절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이 10,000원이라도 우리가 이제 공양하는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돈이 없고 이럴 때는 이 공양을 또 잘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10,000원을 올릴 때는, 불단에 10,000원을 올릴 때 간상을 하기를, 이 10,000원이 이 10,000원짜리가 이 불어 나가지고 이제 10,000원짜리 지폐 묶음이 100장씩 묶음이 늘어나가지고 불단을 가득 채운다는 그런 간상으로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쌀을 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쌀 한 포대지만은 이 불단에 꽉 찰 정도로 이제 그렇게 올린다. 또 꽃을 올린다 이럴 때는 꽃 한 송이지만은 불단이 꽉 찰 정도로 올린다. 또는 이 우주 법계 꽉 찰 정도로 그런 재불보살님께 꽃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몽창 큰 스님 법문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그런 식으로 간을 하라는 겁니다. 이 공양을 해서 이 우주 법계를 꽉 채울 정도로 내가 재불보살님,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대승 경전에서는
공양이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 공양이라 하면 이제 자기를 버리는 이제 수행입니다. 보시라는 것이 자기를 방아착하는 수행인데 바로 무아법을 통달하기 위한 겁니다. 무아를 깨닫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꾸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인데 그게 이제 생각이든 물질이든 뭐 돈이든 명예든 욕망이든 모든 걸 내려놓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이라든지 이제 공약물을 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에 가장 애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양을 올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귀한 보물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칠보라든지 그런 돈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전에서 그 많은 이제 그 거사 장자 분들이 부처님을 위해서 절을 시주하고 이런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타 태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자기를 버리는 공부입니다. 이 중국에서는 방거사라는 분이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분은 전 재산을 이렇게 시주를 안 하고 호수에 다 빠뜨려 버립니다. 전 재산을. 이제 또 이제 그분은 또 선사의 입장이다 보니까 또 보시하면은 또 보시한다는 또 착이 남을까봐 아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보시를 하더라도 이제 보시하는 사람 또 받는 사람 또 보시 공약물 자체를 이제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삼륜이 청정하기 위해서는 이 보시했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되지만은 일단은 이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보시를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큰 금액을 또 후원을 해도 아깝지가 않고 기쁘고 또 자연스러운 또 일이 됩니다. 그 보시도 자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보시를 많이 하고 이렇게 잘 사는 불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면은 늘 공양을 이렇게 합니다. 스님들한테 공양을 잘하고 또 절에 시주도 잘하고 또 소리 소문 없이 또 시주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를테면은 이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난국을 넘기려면은 좀 어느 때보다도 가행정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경제적인 난국을 어떻게든 이겨내려면은 남 모르는 수행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루 3만 번 연부를 해서 뭐 100일간 한번 해보겠다, 100일 기도를 해보겠다 라든가 또 철화정진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철화정진 하겠다라든가 또 뭐 하루에 무량수경을 1독씩 하겠다 뭐 100일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만의 이제 그 가행정진 목표를 세우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이제 철화정진 할 때면 또 공양도 하고 절에 또 후원도 보시도 하고 또 기도가 끝나면 또 공양도 하고 그렇게 또 이 시방법계 또 그거를 또 해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크게 그게 또 자기한테 돌아오고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49제든 어떤 제나 공양을 올리면 그 7분의 6의 공덕은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 우리가 연불 공양을 올리면서 또 하는 그런 기도는 그 공덕이 한량이 없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한번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한번 또 활로를 한번 모색해보고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지금 이제 침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무슨 뭐 부동산을 산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 미루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침체가 2년, 3년, 5년이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금리가
벌써 올라가고 국내에서 올라가고 미국의 이제 금리가 3월부터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또 여파가 있습니다. 또 이제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동산 관련 이제 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이 가능한 이제 대출을 좀 자제해야 됩니다. 이제 이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또 뭐 주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이 주식은 가능하면 이제 여윳돈으로 하셔야 되고 이제 항상 지금처럼 이제 폭락했을 때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게 뭐 최소한 1년, 3년을 내다보고 여유 자금으로 꼭 하셔야 되고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뭐 퇴직금을 갖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거나 또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더라도 이 이제 자산에 여윳돈에 뭐 한 내가 10% 30% 내에서 한다든가 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제적인 이제 세계적인 이런 난국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국을 보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또 가게를 연다든지 식당을 연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딜레이 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 또 뭐 퇴직을 해서 새롭게 사업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루두루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해서 이제 착수해야 되지 섣불리 하면은 그 인테리어비만 다 날리고 그냥 문 닫는 경우가 생깁니다. 1억 2억씩 이제 인테리어비만 날리고 문 닫는 장면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조심해서 이제 현금 위주로 현금을 많이 이제 갖고 있고 또 대출을 자제하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그때까지는 공부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려움을 좀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가오는 또 설날에도 내려가실 때 이제 코로나 또 조심하시고 이제 또 즐겁게 또 지내시고 돌아오셔가지고 또 이 새롭게 우리가 또 연불하는 가행정진하는 그런 기분으로 또 새해에는 코로나도 잦아들고 또 좋은 일들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가져보면서 이제 즐겁게 또 고향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